그런데 아까 10년 전에 지금 대표님과 지금의 대표님이 또 다르고 또 10년이 지나되면 더 많이 달라지고 정말 어,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이번에도 또 건강 문제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온 거잖아요. 예측하지 않았던 전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블랙스완처럼 그게 또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이렇게 찾아서 빨리 찾아가기도 했지만은 아까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막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내 혹시 목적이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 생기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목적은 그냥 그대로 아, 좋은 중심을 질문이에요. 잡고 제가 그런 네. 질문을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디님을 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정작 그 문제에 너무 시달리고 내가 그 죽음 앞까지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이런 목적과 내가 했던 말들을 뒤엎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믿고 살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었으면 다른 거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죽음 앞에서 생각보다 아쉬운 건 뭐냐면 열매, 즉 수치적으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달성을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자산 규모겠죠. 예. 그냥 그거를 달성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을 내가 달성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자산 규모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벌었다는 건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못하고 이제 죽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그랬을 때는 아쉽죠. 많이 음, 아쉽죠. 그잖아요. 예. 근데 그 아쉬움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다 보니까 그걸 더 연장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불치병이라고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맞아. 아쉬움을 내가 수용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쉬움을 수용하고 내가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할까 하면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제자 한 명이라도 혹은 내가 꼭 책이라도 그렇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걸 남겨서 그 영향을 끼치지 내가 직접 끼치지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끼칠 수 있는 후계자가 누굴까 막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죽음 앞에 서도 결국에는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안 음, 서면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죽음 앞에 있다 음, 보니까 마지막에 그냥 누구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중국에 가서 내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네네. 그 친구한테 가서 막 퀸즈 대학도 얘기해서 그걸 오픈해 줘가지고 있잖아요. 너 이걸 다 듣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다 가르쳐 줄까 중국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아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나한테 적응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네네네. 같은 경우는 아예 나랑 상관관계가 거의 끊겨 있고 지난번에 한번 중국 갔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갑자기 찾아가지고 어쨌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어필하고 막 이런 상상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 후계자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예, 아, 그 후계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그 후계자가 누구일지를 몰라서 유튜브도 많이 죽기 전에 막 찍으려고 했던 그 결단을 한 거고. 근데 또 안 죽게 되니까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안 찍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예. 근데 참 맞아요. 재밌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죠. 예. 아, 내가 이거를 원래는 달성하고자 하는 내 삶에 대한 목적이, 진지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걸 달성하기 못 되는 어떤 지금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누군가는 가져야 되고 이걸 꼭 달성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 제자든 후계자든 뭐 배우자든 아니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일까?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해서 때로는 그런 떠보는 질문을 해요. 예.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질문하다가 운으로 한번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중국까지 찾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일까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많은 거를 어쨌든 이번에 건강 맞아, 때문에 정말 더 고차원 쪽으로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제 나이 또래가 돼야지 생각할 수 있는 예, 기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면증이라는 게 20, 30대, 30, 40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젊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 보면은 잠을 줄여야 되는 나이들이잖아요. 열심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불면증인지도 불면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 그거를 진지하게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생각을 하고 해외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표님의 나이는 37이지만 60이 넘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 이미 60을 넘어서 60이 넘어도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차원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대표님께서 이제 그 아프실 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저는 맞아. 근데 그 고통을 아들도 겪어보고 저도 겪어보고 이렇게 됐는데 대표님의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왜냐면은 아들은 자식은 내 목숨으로 목숨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모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이요. 특히 아빠보다 엄마는 거기다가 대표님의 부모님 어머님은 진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주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리고 이게 대표님은 그 어머니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신다 그래도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느끼시는 자식의 감정은 부모는 정말 더 많이 빨리 느끼거든요. 저도 저희 딸하고 통화하다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지금 뭘 감추고 싶은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지가 되거든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그 톤이 다르거든요. 그 목소리 톤이 예, 다른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그 특유의 본인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나오는 그 말투, 말의 언어. 근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 어머님 마음은 아까 헤아린다거나 하셨는데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럼요. 아마 대표님께서 나 죽으면 어떻게 살아? 아까 그 말에 제가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그 말을 대표님은 농담으로 하셨지만은 어머님이 듣고서는 거기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음. 아마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어쨌든 눈물 나. 결론은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거를 최대한 훈련을 아예 훈련 단계 훈련이 안 돼요. 예, 맞아요. 대표님이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게요. 부모는 달라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까지 슬픔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식은 가슴으로 묻기 때문에 진짜 대신 내 그 병이 걸리면 내가 병 걸려서 죽고 싶은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해도요. 그 부모님이 없어진다는 그리고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케어를 부모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까 그 근데 저는 도망가서 그런 경험이 영원히 아예 없으니까 지금 막 저희 또 나름 상상,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상을 그건 막 틀릴 거예요, 펼쳐가지고 대표님. 제가 근데 엄마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예. 말씀드리니까. 근데 지금처럼 피디님이 얘기해 준 게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피디님이 얘기해 준 것보다 또 제가 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해 아니에요. 주니까 저는 이런 걸 또 처음 듣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 나도 겪었으니까 처음 듣는 거겠죠. 네, 왜 이게 제 네. 근데 그때 그 실제로 제가 어머니는 상상했던 건 내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도 음. 아마 표현은 어머니 대표님이 그러시니까 저 같아도 대표님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 표현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숨어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뭔가 하니까 여기가 정말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어머니한테 행여라도 죽음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입장으로. 어. 저도 제가 아들, 딸이 있지만은 특히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약하잖아요. 지금도 그 아이한테 온통 쏟아 있는 건데, 부모 마음이 그래요, 대표님. 그래서, 걔네 저 혼자 이야기하고 저 혼자 우네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감정적이랍니다. 좋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요즘 대표님하고 일대 이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이게 전화상으로 일대일 할 때하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또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 일에 관계된 것만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철학적이다 그러면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주체적인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그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또 일주일 동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또 아, 제가 또 삶의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그 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삶은 가벼운데 또 나름대로 삶도 진지해지는. 그러니까 음, 목적도 진지하지만 제 삶이 조금은 더 이렇게 진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건강 찾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네. 왜냐면 대표님이 건강히 찾아야지, 저희가 그 PCM에서도 그렇고 그 작도를 타는 모습을 자주 봐야 되니까. 좋아요.